여러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방부 군견훈련장, 그곳에서 20년 경력의 군견 전문가가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완고했던 그녀가 평생 지켜온 신념을 스스로 내려놓은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간 오직 독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만 살아남았던 훈련소에 한 마리의 진돗개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모두가 비웃었던 이 한국의 토종견이 어떻게 미국 최고의 영웅이 되어 군견의 역사를 뒤흔들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윌슨, 미국 국방부 군견 프로그램 책임자입니다. 동물행동학 박사로서 20년간 군견 훈련을 연구해왔죠. 제 사무실 벽에는 제가 훈련시킨 독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들의 사진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완벽한 군견의 표본이에요. 그날도 평소처럼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어요. 부책임자 브래드였습니다. 윌슨 박사님, 한국에서 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진돗개라는 견종이 새로운 군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돗개라니. 아시아 토종견이 미국 군대의 엘리트 군견이 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이봐요, 브래드. 전통 사냥개로 군견을 삼겠다고? 농담이죠? 군견은 독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가 최고예요. 수천 시간의 훈련과 100년의 선별 교배를 통해 완성된 견종들이죠. 하지만 국방부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진도에 가서 직접 이 견종을 평가하라는 명령이었어요. 내심 시간 낭비라 생각했지만 명령은 명령입니다. 한국 진도에 도착한 날 저는 처음으로 백구 태백을 만났어요. 눈부신 흰색 털과 당당한 체구를 가진 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평범한 개에 불과했죠. 태백은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침착한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느껴졌지만 즉시 그 감정을 지워버렸습니다. 감정은 과학적 평가에 방해가 될 뿐이니까요. 이 개가 그렇게 특별하다는 진돗개인가요? 제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훈련사 강철민이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백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견종이죠. 그는 한국전쟁 당시 진돗개가 적진을 뚫고 부대로 돌아와 중요한 정보를 전달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강할까요? 반신반의했죠. 윌슨 박사님, 진돗개는 충성과 지능, 독립적 판단력을 갖춘 견종입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살아남으며 진화해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 훈련사님, 저는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전설이 멋져도 현대 군견의 기준에 맞는지가 중요하죠.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진돗개는 군견감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 말에 태백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그 검은 눈동자가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마치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제 인생의 가장 큰 편견이 무너지는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태백은 이미 그곳에 있었고 강철민은 독특한 훈련 방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즉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훈련 방식인가요? 군견은 명령의 무조건적인 복종이 기본입니다. 이 원형 훈련장과 자유로운 동선은 뭐죠? 강철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윌슨 박사님, 서양식 군견 훈련과 한국식 훈련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진돗개의 본능과 판단력을 존중해요. 강제로 행동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끌어내는 겁니다. 황당했어요. 군견 훈련의 존중이라니. 감상적인 접근이 군사 작전에 어떻게 도움이 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럼 기본 복종 훈련부터 시작해볼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태백에게 앉기, 엎드리기, 기다리기 같은 기본 명령을 내렸어요. 태백은 명령을 따랐지만 다른 군견들보다 반응이 느렸습니다. 예상대로였죠. 봐요,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군사 작전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생명입니다. 0.5초의 지연이 팀원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어요. 강철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태백은 명령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제 생각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장애물 코스를 설치했습니다. 복잡한 구조물, 좁은 통로, 불안정한 다리 등이 포함된 고난도 코스였죠. 태백이 코스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태백은 훈련사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코스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에서 표준 경로 대신 더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했어요. 불안정한 다리는 완전히 피하고 다른 방식으로 목표물에 도달했습니다. 뭐 하는 거죠? 정해진 코스를 무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외쳤습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태백은 위험을 감지하고 더 안전한 경로를 선택한 겁니다. 저 다리는 무게 중심이 불안정해요. 태백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믿기지 않았습니다. 훈련사의 말대로라면 태백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군견이 판단을? 그건 군견 훈련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백의 눈빛에서 단순한 복종이 아닌 지능이 느껴졌어요. 그것은 제 20년 경력에서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죠. 어쩌면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다시 해보죠. 태백은 두 번째 시도에서도 똑같이 했어요. 명령보다 상황 판단을 우선시하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태백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촬영한 영상을 다시 보았어요. 분명히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새벽녘부터 훈련장에서 태백의 후각 능력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후각은 군견의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죠. 특히 수색과 구조 작전에서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후각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5가지 다른 물질을 숨겨놓고 하나씩 찾아오는 훈련이죠. 강철민이 태백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태백의 귀가 쫑긋 세워졌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사냥꾼처럼 날카로워졌죠. 첫 번째 물질은 화약이었습니다. 전형적인 군견 훈련 항목이죠. 태백은 코를 땅에 댄 채 신중하게 이동했어요. 5분 만에 정확히 화약을 찾아냈습니다. 괜찮은 성과였지만 특별할 건 없었어요. 두 번째는 마약 샘플이었습니다. 태백은 더 빠르게 찾아냈어요.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죠. 세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물질도 놀라운 속도로 찾아냈습니다. 5가지 물질 모두 단 하루 만에 완벽하게 식별해낸 겁니다. 보통 군견들은 각 물질당 3일의 훈련이 필요한데 말이죠. 놀랍군요. 하지만 이건 통제된 환경에서의 테스트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제가 말했습니다. 곧바로 두 번째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이번엔 일부러 혼란스러운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강한 향수, 음식 냄새, 기름 냄새 등 여러 냄새를 흩뿌리고 그 중에 목표물을 숨겼죠. 대부분의 군견들은 이런 환경에서 집중력을 잃곤 합니다. 태백은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코를 높이 들어 공기 중의 냄새를 분석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정확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냄새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곧장 목표물을 찾아냈어요. 이건 우연일 거예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졌습니다. 강철민이 자료 하나를 건넸어요. 한국 연구진의 자료입니다. 진돗개의 후각 세포 밀도는 다른 견종보다 30% 더 높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의 험한 지형에서 사냥을 해온 결과죠. 믿기 어려웠지만 눈앞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태백은 단지 훈련된 것이 아니라 타고난 감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감각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군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태백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이제 좀 믿으시나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듯 했습니다. 처음으로 걔의 능력에 경외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더 극한의 상황에서 태백의 능력을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붕괴 현장을 모의한 훈련장을 준비했어요. 일부러 난이도를 높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불안정한 지형, 그리고 적대적 상황을 추가했죠. 오늘은 실전과 비슷한 환경에서 훈련할 겁니다. 태백이 수색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2마리의 훈련견이 적대 역할을 할 거예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강철민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마리나요? 보통은 1마리와 대면하는 훈련을 먼저 합니다만 전쟁터에서는 보통의 상황이 없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태백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야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2마리의 독일 셰퍼드가 태백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기 위해 투입되었어요.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잘 훈련된 군견들이었습니다. 태백은 처음엔 평소와 같이 냄새를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다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무언가를 감지한 듯 했어요. 몸을 낮추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셰퍼드가 태백의 왼쪽에서 나타났어요. 곧이어 두 번째 셰퍼드가 오른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협공태세였죠. 태백은 포위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군견은 두 방향에서의 공격에 혼란스러워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때 태백이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서서히 바꾸어 두 셰퍼드를 거의 같은 방향에 있게 만든 것이었어요. 벽과 장애물을 이용해 셰퍼드들의 공격 각도를 하나로 좁힌 겁니다. 이건 말을 잃었습니다. 강철민이 설명했어요. 진돗개의 전통적인 사냥 전술입니다. 여러 마리의 사냥개가 곰이나 호랑이를 상대할 때 쓰던 방식이죠. 상대의 공격 방향을 제한해서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만드는 겁니다. 태백은 이제 두 셰퍼드를 한 방향에서 상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두 셰퍼드는 서로를 방해하며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태백은 그 틈을 타 재빠르게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 본래의 임무를 계속 수행했어요. 태백은 훈련받지 않았는데도 이런 전술을 알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훈련받은 게 아니라 본능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큰 짐승을 상대하며 진화해온 DNA에 새겨진 거죠. 강철민이 자부심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태백은 두 셰퍼드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같은 전술로 두 셰퍼드를 따돌렸어요. 이제 제 고정관념에 큰 균열이 생겼습니다.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전술적 사고가 가능한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제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태백은 예상을 뛰어넘는 전술적 움직임을 보여줌. 단순한 훈련이 아닌 상황 분석과 적응력이 돋보임. 더 많은 관찰 필요. 제 전문가적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태백은 특별하다고요.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훈련 중이던 우리에게 긴급 호출이 왔어요. 인근 산악 지역에서 조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3명의 등산객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실종된 상태였죠. 실제 현장 투입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출동해주세요. 현지 구조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망설임 없이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저와 강철민 그리고 태백을 포함한 3마리의 군견이 구조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2마리는 제가 미국에서 데려온 최고의 수색견들이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산사태로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진흙과 바위가 뒤섞인 현장은 수색을 어렵게 만들었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형에서는 일반적인 수색 방식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현지 구조대원이 말했어요. 냄새가 진흙에 묻히고 계속되는 비로 더욱 희미해져요. 미국에서 가져온 2 군견을 먼저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수색견이었지만 이런 험한 지형에는 익숙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견은 30분 만에 지쳐 돌아왔고 두 번째 견은 방향을 잃고 헤매다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태백의 차례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솔직히 태백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는 최고의 견조차 실패하기 마련이니까요. 태백에게 실종자의 소지품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태백은 냄새를 기억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태백은 다른 군견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먼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전체 지형을 살폈어요.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확인한 후 특정 경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백이 뭘 하고 있는 거죠? 현지 구조대장이 물었습니다. 지형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바람을 타고 오는 냄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요. 태백은 미끄러운 경사면과 무너진 바위들 사이로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산악 지형에 최적화된 체형과 근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좁은 틈새와 급경사를 능숙하게 통과했죠. 1시간이 지났을 때 태백이 특정 지점에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어요. 거대한 바위 아래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 3명의 조난자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구조대장이 외쳤습니다. 이 위치는 우리 수색 계획에 없었던 곳입니다. 산사태로 지형이 바뀌어 예상치 못했죠. 구조된 조난자 중 1명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 하얀 진돗개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백은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속 의심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태백의 지형 분석 능력, 후각, 그리고 독립적인 판단력이 세 사람의 목숨을 구한 거예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태백은 정말 특별한 개였어요. 처음으로 존경심을 담아 그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태백. 태백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태백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진돗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했어요. 진돗개 군견 적합성 평가 제목 아래 새로운 관점으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독일 셰퍼드와 말리노이즈의 명령 복종형 특성과 한국 진돗개의 상황 판단형 특성을 나란히 비교해봤어요. 데이터는 명확했어요. 복종 속도에서는 기존 군견들이 앞섰지만 위기 상황 대처와 독립적 판단력에서는 진돗개가 월등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환경에서의 적응력과 전술적 움직임은 그 어떤 군견도 따라올 수 없었죠. 이건 군견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발견입니다.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쓰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국방부 회의실에서 발표를 마친 후 수석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윌슨 박사, 당신은 20년간 군견 프로그램의 권위자였소. 이런 180도 다른 의견을 내놓은 이유가 뭐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증거를 따랐을 뿐입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명령 실행자가 아닌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미래 전장에서는 이런 독립적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수백 년간 완성된 군견 훈련 체계를 바꾸자는 건가? 동양계가 서양 군사 작전에 적합할 리 없다고. 같은 말들이 오갔어요. 그런 말들이 전에는 제 생각과 똑같았다는 게 아이러니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알게 되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훈련장에서 여러 군견들이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훌륭했지만 이제 저는 다른 가능성을 보았어요. 진돗개만의 독립적 판단형 군견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브래드가 문을 두드렸어요. 윌슨, 국방부에서 당신의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대. 진돗개 군견 도입을 논의한대. 놀라웠습니다. 관료주의적 군대에서 이런 변화는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만큼 태백의 성과가 압도적이었다는 증거였죠. 그날 밤 태백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마리의 진돗개가 제 인생과 경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실전에서의 최종 검증뿐이었습니다. 2달 후 뉴욕의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독성 가스가 누출되어 상황은 더욱 위험했어요. 제 팀은 현장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윌슨 박사, 이번이 진돗개 프로젝트를 실전에서 테스트할 기회입니다. 상관이 말했어요. 긴장되었지만 태백을 믿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어요. 15층 건물 내부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독성 가스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가스 마스크로도 한계가 있었죠. 태백 준비됐니? 제가 물었습니다. 태백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특수보호복을 입힌 태백이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태백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어요. 모두가 숨죽이며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태백은 놀라운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가스가 가장 농축된 구역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피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가스의 흐름도 감지하는 듯 했죠. 후에 알게 되었지만 태백의 예민한 후각은 인간이나 기계보다 더 정확하게 가스 농도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7층의 생존자 발견. 통신기를 통해 태백의 위치를 추적하던 대원이 외쳤습니다. 화면에는 의식이 없는 노인이 보였어요. 태백이 그를 발견하고 지저 위치를 알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태백이 확보한 안전 경로를 따라 들어가 노인을 구출했어요. 하지만 태백은 계속해서 건물을 수색했습니다. 9층, 12층에서도 갇힌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은 태백이 가스 누출 지점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 본관의 파손을 정확히 지목했어요. 기술팀이 즉시 투입되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3시간의 작전 끝에 모든 생존자가 구출되었어요. 태백은 마지막으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지친 모습이었지만 임무를 완수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현장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윌슨 박사,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태백이 아니었다면 구조대원들이 위험했을 겁니다.
가스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안전 경로를 확보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날 밤 태백의 활약상은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군견 최초로 가스 감지 안전 경로 개척, 구조자 위치 파악을 동시에 해낸 기적의 개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태백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정말 특별해, 태백. 내가 틀렸었어. 드디어 진정한 검증이 끝났어요. 태백은 단순한 군견이 아니었습니다. 지능, 후각, 전술이 융합된 새로운 개념의 파트너였죠. 다음 날 아침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돗개를 미국 군대의 전략 군견으로 공식 승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의 순간이었죠. 태백과 함께 이룬 성과였으니까요. 한 달 후 국방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진돗개를 전략 군견으로 공식 도입함을 발표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선언했어요. CNN, BBC 등 주요 언론사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동양의 전통 견종이 서양 군사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진돗개, 새로운 군견의 시대를 열다 같은 헤드라인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제게 연설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1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편견에 사로잡힌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그때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이 견종은 우리가 알던 군견의 개념을 넘어섭니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태백을 만나기 전 저는 견종에 대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양 견종만이 최고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태백이 제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군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본능과 충성심이 어떤 첨단 훈련보다 위대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었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미국 내 여러 구조견 프로그램에서 진돗개 도입을 문의해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관심을 보인 것이었어요. 태백의 후계견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한 달 후 태백의 고향인 진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어요. 미국에서 온 오만한 전문가가 아니라 배우러 온 학생으로 왔습니다. 강철민과 함께 진도의 훈련소를 둘러보며 진돗개의 역사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섬의 험한 지형이 이 특별한 견종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윌슨 박사님이 아니었다면 진돗개의 가치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강철민이 말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일은 없어요. 단지 태백이 보여준 것을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것도 꽤 오래 걸렸죠. 태백이 제 옆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인간과 개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였죠.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이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낸 것처럼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진도의 바닷가에 태백과 함께 앉았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태백의 하얀 털이 달빛에 빛났어요. 태백, 넌 내 인생을 바꿨어. 내가 알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지. 태백은 조용히 제 손을 할았어요. 그 단순한 행동에 수천 년의 충성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은 명령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이해에서 오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한국을 떠나며 창밖으로 진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세계의 시선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태백은 이제 미국 군견 프로그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견종, 모든 문화에 열린 마음을 가진 새로운 전문가가 되었어요. 때로는 가장 오래된 전통 속에 가장 혁신적인 해결책이 숨어 있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진돗개 충성의 전설. 그것은 단순한 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지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이 제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요. 태백이의 충성심과 지혜가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